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사고 이후로 처음 갱신일이었는데 말이죠. 월포TV. 안녕하세요, 월퍼TV 나수정입니다. 최근에 3월이죠 보험료 갱신을 했어요. 저희 월퍼TV를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거짓말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들 걱정을 해주셨는데, 일단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고요. 제 차량인 카이맨 GTS 4.0 차량을 타고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비가 대략 3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보험 처리를 이제 했기 때문에 자차 처리를 해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내게 됐고요. 왜 자기부담금이 50만 원밖에 안 되냐? 원래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차 처리를 할 때 이 수리 비용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이 맥시멈 한도가 있어요. 맥시멈이 50만 원이다. 그래서 저는 50만 원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수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제 걱정보다는 보험료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내년에 이 갱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엄청 걱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혹시나 시청자분들도 사고 이후에 이런 보험료가 걱정이 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 보험료 갱신을 할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냐, 보험료 할인을 하는 그거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나이잖아요. 만 35세가 되면은 또 할인이 크게 된단 말이죠. 제가 처음 차량을 구매를 했을 때 2021년이죠 34세였고 만 33세 그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보험료가 180만원 정도? 그 정도였어요. 물론 근데 이건 제가 27살 때쯤에 이제 제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고 그때 이후로 계속 쭉 무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갱신을 할 때 보험료가 16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1년 사이에 한 20만원이 깎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작년 3월에 갱신을 하자마자 4월 달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갱신을 했는데 이 갱신 보험료가 19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험 가입 확인서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도 이 고가 수리비 자동차 특별 요율이라는 게 붙었어요. 이게 몇 프로냐면 123%예요 123%라는 게 플러스 123%가 아니라 23%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6월이면은 또 만 35세가 되기 때문에 또 할인 요율이 또 적용이 된다 말이죠. 나이. 그치, 이게 다 곱하기 돼서 최종 보험료가 나오는 거죠. 대략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20% 정도가 올랐다, 요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자차 수리를 하더라도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보험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실제로 보험료 자체가 더블로 오르거나 보험 가입 거절이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요인이 있을 거예요. 차량의 보험 요율 자체가 올라서 보험료가 상승을 했다든지, 거기에 할증까지 곱해져서, 이게 곱셈이니까 더 이렇게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 횟수가 1회가 아니라 여러 건이면은 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한 번 사고가 나서 이 금액이 좀 크다고 해서 그렇게 한 번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우리 요즘 대물 10억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대물 한 진짜 10억이 나올 수도 있는 사고들이 있는데 3천만 원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10억으로 늘리지 않아도 우리 기본적으로 대충 2억에서 5억 이 정도는 다 되는데, 사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전손 사고도 엄청 많이 있고, E클래스 전손만 나도 6천 7천 될 텐데, 보험 가입 기준으로 해도 수리 내역만 봐도 사실 별게 없거든요. 단지 이 부품 값이 비싸. 특히나 저는 이제 ACC 걔가 6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단독건으로 보면 크지. 보험이라는 게 물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거를
가입을 하잖아요. 이 보상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너무 크다면 사실 보험을 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사고도 없이 보험료만 내고 있는데 내가 보험료 낸 거 다 저 새끼한테 다 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 보험회사라는데도 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그 보험료를 끌어 모아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투자로 인한 수익도 발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수익을 내겠죠. 금융회사잖아요, 그 친구들도. 단순하게 이제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쪽에 몰아주고 이렇게 단순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감사하다는 얘기는 해줘. 네, 뭐 어쨌거나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동안 무사고 운전자였으니까요. 저는 보험료도 많이 냈습니다. 제가 27살 때 첫 차로 샀던 차가 G37이고 그때 첫 보험료가 27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보험을 통해서 그 차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전을 받았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저한테 그 손해가 50만 원밖에 없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제 잘못인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차량에는 이제 또 감가라는 게 발생을 하죠. 지금 뭐 아무리 못해도 최소 1,0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 정도의 시세 대비 손해는 분명히 있겠죠. 사고차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 새끼 혼자 득 다 봤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논외로 사실 이제 보험료는 1년에 한 번 내잖아요. 뭐 이것도 제 선택이지만 저는 이제 차를 2대를 운용을 하고 있고 이 2대 차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보험료를 내는데 이거를 한 방에 1년치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한 방에 너무 큰 목돈이 나가니까. 이 사실 좀 인간적으로 1년치인데 보험사 차원에서 무이자 할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무이자 할부가 3개월밖에 안 되더라고. 기억에 분명히 예전에는 무이자 12개월을 긁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무이자 3개월밖에 안 돼서 3개월만 긁었습니다. 어떻게 또 한 방에 내. 저는 월급쟁이라 이 수입은 일정한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뭐 모아놓은 돈이 없는 제 잘못이죠? 응? 뒤에 있잖아. 이거? 근데 이게 유동 자산이 아니잖아. 차가 이동하잖아. 아! 유동이지 그러면. 동산이네. 이게 이동하는 돈이었군요. 아,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포르쉐를 사게 됐을 때 이런 사고 수리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월포를 하셔도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는 게 아니면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보다 이 오르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 사실 그 감가에 대한 부분도 손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사고가 안 나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월포 하시기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꿈이라면 이루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고 이야기 그리고 보험료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네, 다음에도 또 차량 유지 관련한 소식이 있으면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